학교 미스터리 제20화 유령이 나타났다. 그 세 번째 이야기.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안녕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 여긴 모두 잘 지냈어. 물론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만 빼면 말이야. 뭐가 궁금했는지 다들 알고 있지? 바로 우리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유령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야. 친구들도 나만큼이나 이날을 기다렸을 것 같아. 우리 어서 빨리 주인님의 추리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강탐은 지금 유령의 존재를 알아냈다는 거야? 물론이지. 뭐랄까, 듣고 싶다가도 듣기 싫어지고 알고 싶다가도 알기 싫어지고 그러네. 문화재! 너 겁은 많지만 그래도 유령이 좋았나 봐. 아무래도 그런가 봐. 세상에 유령이 있다고 믿고 싶으면 믿어. 다만 우리 학교엔 유령이 오지 않았어. 어때?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좋아, 일단 들어볼게. 실은 무척 궁금하거든. 그렇다면 조용히 날 따라와. 어디 가는데? 쉿. 주인님은 화단에 심어진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 운동장에서 연신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 아무래도 유령들이 계속해서 학교 안을 휘젓고 다니나 봐. 우리의 존재는 금세 잊어버린 듯 보였어. 주인님은 몸을 숙인 채 한 곳을 향해 걸었어. 그곳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지. 자, 다 왔어. 주인님은 굳게 잠긴 문 앞에 섰어. 아래쪽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 여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 게다가 자물쇠로 단단히 고정돼 있어. 밖에서 문이 잠긴 거야? 그럼 안에 아무도 없다는 뜻? 아니, 안엔 누군가 있어. 적어도 2명에서 3명은 될 거야. 뭐? 쉿, 조용히 들어봐. 주인님은 문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었어. 귀를 쫑긋 세웠지. 가만히 있어보자. 정말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이게 무슨 소리지? 난 왜 더 무서워지는 걸까? 드르륵, 드르륵?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린가? 정답이야. 그런데 이 소리가 왜 들리는 거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 바쁘게 움직여?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까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 전에 이것 좀 해놓고. 주인님이 주머니에서 작은 튜브 하나를 꺼냈어. 검은색의 자물쇠와 비슷한 색이었지. 그게 뭐야? 유화용 물감이야. 유화용 물감? 어디에 쓰게? 이렇게 자물쇠 뒤쪽에 발라놓을 거야. 자물쇠 뒤에? 분명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이 자물쇠를 따서 문을 열 거야. 그때 자연스럽게 손에 물감이 묻겠지. 휴지나 물이 없는 곳에서 이물질이 묻는다면 보통 어떻게 할까? 글쎄. 나도 모르게 옷에 닿게 될 테지. 유화용 물감은 섬유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 이걸 닦아내는 세정제가 따로 있어야 옷감에 묻은 색을 뺄 수 있어. 하지만 당장은 구할 수 없겠지. 그럼 나중에 그 흔적을 쫓으면 뭐가 나오는데? 두고 보면 알게 돼. 자, 우리는 아까 그곳으로 가자. 거기서 소리가 난 이유와 우리가 유령으로 착각했던 현상에 대해 설명해 줄게. 주인님과 보리수, 문화재는 소리가 났던 곳으로 돌아갔어. 어두운 옷을 입어서인지 눈에 띄진 않았어. 다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모르나 봐. 아무래도 다른 데 정신이 팔렸겠지. 그리고 옷도. 그래, 검은색이야. 자, 도착했어. 이제 몸을 숙이고 바닥에 뭐가 있는지 찾아봐. 바닥에? 응, 바닥이라? 보리수와 문화재는 주인님 말대로 몸을 굽힌 채 건물 바닥에 웅크리며 무언가를 찾아 헤맸어. 이건? 왜? 뭔가 찾았어? 문화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일어섰어. 그의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덩어리가 들려 있었지. 이건 기다란 모양의 돌멩이야. 이런 모양의 돌멩이는 흔하지 않지. 안 그래, 강탐? 글쎄. 기다란 모양의 돌멩이라면 흔하지 않겠지만 네가 들고 있는 건 그냥 고양이 똥 같은데? 뭐? 에이, 더러워. 문화재가 고양이 똥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내던지는 것과 동시에 보리수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어. 파란색으로 보이는 작은 조각이었지. 설마 이거야? 역시 보리수가 찾아냈네. 역시라니. 고양이 똥만 아니었어도 내가 먼저 찾았을 거야. 그런데 이치야, 이게 뭐야? 그 조각이 떨어져 있던 곳의 바닥을 만져봐. 그럼 그게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주인님의 말에 보리수가 땅을 어루만졌어. 젖었어. 왜 젖어 있지? 젖었다고? 설마 똥 누던 고양이가 쉬까지? 잠깐! 여기 비슷한 게 또 있어. 보리수는 주저앉아 자신이 발견한 조각과 비슷한 물건을 한데 모았어. 제법 많은 양이 모였지. 과연 뭘까? 설마 풍선? 무슨 소리야? 누가 여기 와서 풍선을 터뜨렸겠어? 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말이야. 하긴 그렇지. 아니, 보리수의 말이 맞아. 그건 터진 풍선이야. 위에서 떨어뜨린 거야. 저절로 터져버리게 말이야. 풍선이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가벼운 게? 이제 알겠다. 풍선 안에 물을 넣었구나. 맞아. 교내에 있던 누군가가 4층 건물에서 풍선을 떨어뜨렸어. 물이 가득한 풍선을 말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물체는 빛이 났어. 반짝거리며 빛나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고. 하지만 물은 빛이 없잖아. 그래, 맞아. 분명 도깨비불 같은 물체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건 완전히 다른 물체야. 풍선에 엮어 함께 떨어뜨렸지. 그리고 그 물건은 감쪽같이 사라졌어. 우리보다 더 빨리 도착한 누군가가 재빨리 치운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떨어져 내림과 동시에 가져갔을 거야. 왜 가져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니까. 그게 뭔데? 내 생각엔 야광가루야. 야광가루?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가루지. 그 가루를 봉지 안에 넣어 묶은 후 4층 건물에서 물이 든 풍선과 함께 떨어뜨렸을 거야. 그 모습이 마치 우리들 눈에는 도깨비불처럼 보였던 거지. 그랬던 거구나.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갔을까? 이 모든 걸 꾸며낸 자들이지.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이야. 여러 명? 그럼 학교 안에 있던 유령은? 그것도 야광가루야? 아니, 그건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색을 입혔을 거야. 아마 손쉽게 쓸 수 있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응, 대체 언제? 그야 당연히 오늘이지. 그럼 우리가 학교를 둘러본 후에 찾아온 거야? 응,
하지만 지킴이 아저씨가 모든 문을 걸어 잠근다고 했잖아. 여분의 열쇠가 있을 거야.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테고 도움을 준다고? 왜 이런 걸 도와줘? 그건 직접 물어봐야겠지? 잠깐만, 궁금한 게 남았어. 뭔데? 야광 스프레이만으로 어떻게 유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 아, 그거라면 간단해. 바로 포스터야. 포스터? 혹시 6학년 복도에서 봤던 포스터에 관해 기억나는 거 있어? 1반과 3반, 5반에 각각 붙어 있었다는 거 정도는 기억나. 그 밖에는? 더는 모르겠어. 왜? 뭔가 이상해? 첫 번째로 이상했던 점은 포스터가 붙어있던 위치야. 위치? 위치라면 모두 창문에 붙어 있었잖아. 모두 복도 쪽 창문에 붙어 있었어. 하지만 창문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붙어 있었지. 안쪽? 맞아. 난 그게 이해되지 않아. 보통 무언가를 붙일 땐 밖에서 붙여.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데 6학년 복도에 있던 포스터는 전부 안쪽에서 붙였어. 왜 그런지도 알아냈어? 오늘 유령이란 걸 본 후 알게 됐지. 바로 포스터 안쪽에 야광 스프레이를 뿌려뒀던 거야. 만약 스프레이를 뿌린 후 바깥쪽에서 포스터를 붙이게 되면 유리 표면에 스프레이 자국이 묻어나잖아? 때문에 건조 시간도 필요하게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안쪽 창문에 붙이게 되면 다른 곳에 번지지도 않고 굳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 앞에 걸리는 창문의 수를 줄여 좀 더 선명하게 빛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움직이는 건 어떻게 표현한 거야? 아, 그건 의외로 간단해. 포스터 2개를 각각의 창문에 붙인 후 한쪽에만 야광 스프레이를 뿌려. 창문이 그대로 있을 땐 빛이 나게 되고, 창문을 닫았을 땐 반대쪽 창문의 야광 물질이 가려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이걸 반복하는 거야. 물론 3층, 4층, 5층 모두 같은 원리야. 그렇구나. 그럼 4층은? 4층은 꼭 유령이 걸어가는 것 같았잖아. 혹시 4층엔 뭐가 붙어 있었는지 기억나? 우리나라 지도. 그래, 바로 그거야. 대신 이 포스터는 건드릴 수 없어. 왜냐하면 5학년 전체가 전시해놓은 그림이니까. 그래서 안쪽에 하얀 종이를 덧붙였어. 나중에 그 종이만 떼어내면 되니까. 걸어가는 것 같은 표현도 같은 방식이야. 맨 끝 창문 뒤에 빛을 내는 창문을 숨기는 거지. 아, 내가 5학년 교실에 들어갔던 이유가 그거야? 5학년 그림이 모두 바깥쪽에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생각했지. 잘하면 안쪽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듣고 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아마 3층과 4층은 한 사람이 맡았을 거야. 그리고 5층엔 한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2사람이 건물 안에 있는 거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3층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구나. 설마 그 바퀴가 오후에 봤던 급식용 카트? 우와, 대단하다. 이런 발상을 한 것도 신기하지만 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네가 더 신기해. 그리고 2번째로 이상한 점. 바로 6학년 복도에 걸린 그림이 통일적이지 못해. 일반은 꽤 오래전에 실시한 것 같은 환경보호 관련 포스터고, 3반은 얼마 전 실시한 미술 및 발명품 대회 그림이야. 하지만 수상작이 아니었지. 수상작도 아닌 일반 그림이 대표로 걸려있다는 게 좀 이상했어. 그리고 마지막 5반은 오래된 캠페인에 관한 내용이었어. 오래되다니? 안 읽어봤구나. 응,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 왜? 무슨 내용이었는데?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캠페인이었어. 학교 폭력? 빛도 바랬고 종이에 인쇄된 날짜도 3년 전으로 나왔지. 어때? 뭔가 이상하지? 이처럼 6학년 복도에 걸려있는 종이들이 통일적이지 못해. 뭔가 임시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 아니면 무언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때였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주인님과 보리수, 문화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너희들 정말 제법이구나. 아저씨! 그래, 맞아. 바로 학교를 지켜주는 지킴이 아저씨였어. 아저씨는 진지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 계셨어. 모두 들으셨어요? 미안하구나. 일부러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단다. 주인님은 아저씨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아저씨 손과 바지 주머니에 묻어있는 검은색 얼룩을 발견했지. 그건 주인님이 자물쇠에 묻혀두었던 유아용 물감이었어.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었던 거예요? 그래, 그렇단다. 손에 묻은 얼룩을 보고 알아챈 거니? 네. 하지만 아저씨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전 저기 있는 중학생 형들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째서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 좋아요. 첫 번째, 유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작년에도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은데 왜 또 온 걸까요?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전 그게 이상했어요. 두 번째, 유령이 언제 오는지 아냐고 묻는 제 질문에 보통 10시나 10시 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마련인데 30분 후라고 말한 게 마음에 걸렸죠. 꼭 3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끝으로 유령이 나온 건 햇수로 4년째, 즉 중학교 3학년인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쩌면 그가 모든 것의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 아까 본 문제집의 개수가 앉아있던 인원들보다 더 많았죠. 똑같은 문제집이 여러 권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네 생각이 맞아. 그런데 아저씨 손에 있는 얼룩은 언제 묻은 거죠? 설마 그 야광가루를 학교 안으로 옮기다 묻었나요? 맞아. 그 빛나는 게 밖에 있으면 금방 눈에 띄니까 말이야. 자물쇠를 풀어 안에 넣어뒀어. 예나 지금이나 난 그저 조금의 도움을 줬을 뿐이란다. 모든 계획은 저기 중학생 아이들이 했어. 그렇다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아저씨가 그냥 도울 리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학교에 들어가 저런 장난을 치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들을 돕고 감싼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 저 아이들 모두 우리 학교를 나왔어.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지. 그래서요? 그 일이 있었던 건 4년 전이었어. 그 일이라고요? 아저씨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무겁게 말을 이었어. 모두 숨죽여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 그날은 개교 기념일 며칠 전이었어. 평소와 비슷했지. 오후가 되자 선생님도 퇴근했고 학교는 텅 비었어. 운동장에서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긴 했지만 학교 뒤편, 인적이 뜸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는 알지 못했어. 난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돌았어. 가끔 도둑고양이가 창문을 타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곤 했거든. 그런데 그때 울고 있던 2명의 학생을 만났단다. 한 명은 3학년이었고 한 명은 6학년이었어. 둘은 형제였단다. 3학년 아이는 울고 있었고 형이 그를 달랬지. 동생이 누군가한테 많이 맞았더구나. 세상에나. 때린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 어쨌든 난 부모님께 연락했고 학교에도 알렸지.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소문이 돌더구나. 소문이요? 맞은 아이에 대한 소문이었지. 좋은 일도 아니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을 텐데. 에휴. 소문은 자꾸만 무성하게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6학년 형이 나를 찾아오더구나. 형이요? 개교기념일 전날 밤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어. 난 이유를 물었지.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나서는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었어. 그 이유가 뭐였어요? 동생에 대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도록 자신이 유령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어. 그럼 무자비하게 떠돌던 폭력에 대한 소문이 자연스럽게 유령으로 바뀔 거라면서 말이야. 그때 당시 동생은 등교를 거부하고 있었어.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있었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됐군요. 그랬던 거지. 그래서 난 딱 한 번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문을 열어줬어. 다음날 신기하게도 동생에 대한 소문이 뚝 끊기고 유령에 대한 소문으로 바뀌었단다. 그 밖에 또 하나 좋은 점이 생겼어.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전교생 모두 개교 기념일을 기억했다는 점이죠. 그래, 맞아. 그를 계기로 거의 모든 학생이 개교 기념일을 기억했단다. 다음 해 형은 졸업했고 동생은 다시 학교에 다녔어. 그런데 개교 기념일이 다가오자 유령이 또다시 나타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맴돌더구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령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 그때 중학생이 된 형과 4학년 동생이 나를 찾아왔어. 한 번 더 유령을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난 사실 고민했지만 그러자고 했단다. 여기엔 도움을 준 선생님도 몇 분 계셔. 내 마음대로 학교 문을 열어줄 순 없었지. 그 다음 해는 유령이 학교를 지켜준다는 소문이 돌았어.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했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거란다. 아, 그랬던 거구나. 하지만 우리 학교에 강희치라는 탐정이 전학을 오면서 올해는 바싹 긴장을 했어. 승진이도 친구들을 모아 거하게 준비했지.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 승연이도 곧 졸업을 하니까 말이야. 이제야 알겠어요. 아까 만난 중학생 형이 오승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문제집에서 확인했죠? 그럼 그 옆에 있던 6학년 동생은 오승현이 되겠네요? 둘은 형제인 거고 4년 전 있었던 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그들인 거죠? 그래, 그렇단다. 아, 이로써 모든 궁금증이 풀렸네요. 그때였어. 보리스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지. 11시가 다 됐나 보다. 이제 들어가야 해. 엄마랑 약속했거든. 그래, 문화재, 우리도 그만 가자. 뭐? 그냥 이대로 간다고? 가야지. 우리도 시간이 늦었어. 정말? 진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건 처음부터 사건이 아니었어. 누가 나한테 의뢰를 한 것도 아니잖아? 그저 내 호기심이었을 뿐이야. 아무도 진실을 원하지 않아. 나 또한 굳이 알리고 싶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고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 학교를 지켜주는 유령이라 굳이 잡고 싶지 않아졌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 나도 네 의견에 찬성이야. 나도 찬성. 그럼 얼른 가자. 이러다 늦겠어. 정말 이대로 가는 거니? 네, 이만 가볼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무슨 얘기요? 저흰 할 얘기가 없는 거려?
그렇지 얘들아? 응!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인님과 보리수, 문화재는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넨 후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어. 이로써 유령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 속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지 알게 되었지. 와, 학교를 지켜주는 유령이라니. 어쩐지 오래오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걸? 자, 오늘도 사건이 마무리되었어. 그럼 친구들, 새로운 사건과 함께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모두 안녕!